네, 오늘의 정치화 토픽 세 번째입니다. 자, 국회 보이콧하자, 광장 가자. 이재명 퇴진 투쟁에 지금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국민의힘을 향한 그 압박이 이 장동혁 체제가 들어서는 것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세지고 있죠. 굉장히 세지고 있고, 김건희 특검이 오늘 통일교 신도들이 무더기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그것을 이제 또 파헤치겠다고 해서 저번에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죠. 근데 그때 당시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이렇게 막아서는 바람에 그것을 수색을 하지 못하고 일단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압수수색 영장이 이제 시효가 다 됐습니다. 지난 20일에 시효가 만료가 됐는데 이걸 다시 또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청구를 해서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금 김문수 후보도 철수를 하는 상황이고 하니까 다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영장을 재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권성동 의원 또 소환을 했죠. 김건희 특검이. 자, 이렇게 되니까 다른 특검들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하고 최상명 특검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뭐 소환을 하겠다. 대상이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세 개의 특검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파상 공세를 펼치니까 이 초비상이 지금 걸렸는데 3대 특검 조사 대상이 된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 10명, 10명이 넘을 것으로 보는데 권성동이 처음으로 이제 소환이 됐습니다. 소환이 돼서 앞으로 다른 의원들도 소환이 본격화될 것이다. 자, 그리고 최소한 5명을 피의자로 지금 적시를 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가 계속 국민의힘을 없애버리겠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장동혁이 출범하고 나서 별다른 말이 없고 무슨 뭐 장동혁에게 화환이 갔다. 뭐 그걸 가지고 또 의미를 부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것은 실무진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화환이 갔다고 해서 장동혁이 그전에 이야기했던 뭐 국민의힘하고는 악수도 안 하겠다. 뭐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악수하느냐. 뭐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겠다.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정청래는. 뭐 하한이 갔다고 해서 장동혁 쪽에 하한이 갔다. 그거 실무진이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가 오늘 바로 자기 그런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오후에 열렸는데 민주당 정청래가 처음으로 장동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새 당 대표는 반탄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반탄파인 장동혁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서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법률 용어죠. 범죄자가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인데 그걸 개전의 정이 보인다고 하는 건데 지금 정치권에서 여당 대표라는 자가 야당 신임 대표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 그러면서 무슨 뭐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하고 어쩌고 하면서 대한민국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득세하는 상황이다. 자, 야당 부재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정청래가 아예 이제 대한민국에 야당이 없다. 자기들만 있다. 여당만 있다. 이게 독재죠. 이게 공산당이죠. 이게. 그거를 그대로 선언을 한 겁니다. 정청래가 오늘.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청래가 어떻게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그렇게 평가절하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럴 때일수록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란 잔재를 척결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 긴장의 끝을 놓지 않고 9월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이제 9월 국회, 정기국회 이제 시작되죠. 자기들 마음대로 정기국회를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야당 부재 선언, 야당은 없어. 여당만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여당만 있어. 독재국가죠. 독재국가를 선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민의힘 추천목 국가인권위원회 상임,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민주당 주도로 부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추천, 이것은 의례적으로 양당에서 추천을 하고 그냥 통과시켜주는 건데 힘 자랑하느라고 그것을 부결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 그대로 또 당하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나가야죠. 국회 보이콧하고 광장으로 가자. 당장 그 소리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부터 국민의힘이 독재 타도를 구호를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국회의장 민주당을 향해서 정당 추천권을 이렇게 무력화하는 게 이게 국회냐? 그 민주당도 추천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해야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자. 독재 타도 이 구호도 이제 오늘 외쳐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최고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대로 계속 당해 왔는데 이번에 새로 대표뿐이 아니고 최고위원들이 선출이 됐죠. 최고위원들 중에서 가장 이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제 수석 최고위원으로 불리는데 신동욱 최고위원이죠. 신동욱 최고위원도 지금 야성을 발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론인 출신인데 본회의에서 지금 국민의힘 추천목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돼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우상호 수석이 조금 전에 이 장동혁에게도 란을 보냈지만은 우상호가 이재명의 란을 신동국에게도 보냈는데 그 란을 이제 거절을 했다. 그 전에 민주당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보내는 란을 막 거절을 하고 갖다 버리고 막 그랬죠. 이제 그런 식으로 투쟁을 해야 됩니다. 뭐 좌파는 맨날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우파는 계속 뭐 술에 술탄도 물에 물탄도 그런 모습을 보여왔죠. 지금 뭐 그렇게 하면은 지금도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지금 나라 정체성을 다 흔들어 버리고 보수 세력을 아예 괴멸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그전처럼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진짜 소멸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우파라는 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출범한 이 신임 지도부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뽑아놨습니다. 자, 신동욱은 축하안을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인권위원 표결을 부결시키는 라는 줌에서 인권위원 국민의힘 추천목을 부결시키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 이게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의 본색이다. 앞에서는 웃음을 팔고 뒤에서 비수를 꽂는 이런 민주당식 정치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 이제 인권위원이 처음에 합의가 됐었죠. 여야가 합의가 돼서 추천을 한 건데 합의했다고 했더니 진짜 합의한 줄 알더라. 이런 것이 이재명식 정치다. 적각 난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행동뿐이 아니고 실제로 나서야 되는 거죠. 나서야 되는데 일단은 이 국회는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정권 들어서 또 이재명 정권 전에도 민주당이 폭거를 막 했어도 그냥 회의에 불참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 보이콧 선언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보이콧 선언을 했는데 좀 보이콧 선언도 오늘 한 것은 좀 약합니다. 저 강하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처음으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사실상 국회를 보이콧하기로 국민의힘이 결정을 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송원석은 비대위원장에서 내려와서 원내대표만 하고 있죠. 송원석 원내대표가 우리는 국회를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우원식의 일방적인 운영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국회 운영에 일절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전부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했고 다른 상임위원회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는 예결위도 당연히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가 됐고 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향후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다고 했는데 이런 정도로 가야 될까요? 이 보이콧하면은 그래 그러면 어차피 민주당이 독주해서 조국당하고 같이 다 해왔으니까는 그냥 그대로 갈 겁니다. 지금 정청래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청래가 우리나라에 야당은 없다고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겠죠. 그렇게 할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이 나라 전체의 모습을 바꿔버려야 되니까는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하지 못했던 것들 실컷 마음대로 전부 다 하는데 국민의힘이 거적거리는 거죠. 그래서 그건 국민의힘은 치우고 그냥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에게 호소를 해야죠. 민심에 호소를 해야죠. 제가 장동혁 후보 시절에도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을 어제 핵심적인 부분을 보내드렸는데 제가 그때 이 김문수 후보가 당사에서 농성할 때도 저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양쪽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김문수 후보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본인이 당권을 잡으면은 바로 장애투쟁에 나서겠다. 원내에서는 되는 게 없다. 장애투쟁에 나서겠다. 그리고 또 하나 장애투쟁을 하면서 이재명의 재판을 속행해야 된다는 대국민 서명을 받겠다. 1,000만 서명이든 2천만 서명이든 받겠다. 당권을 잡으면 바로 한다고 했죠. 그리고 장동혁 그 후보도 제 유튜브에서도 이 혁신이 그러니까 투쟁이 꼭 혁신이다. 투쟁이 혁신이다. 투쟁해야 된다.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 유튜브에 또 출연했던 김민수 최고위원도 싸울 줄 아는 사람, 싸워본 사람이 싸워야 된다. 반드시 지금 국회 원내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김문수 후보가 그 싸우는 두 가지 하나는 장애투쟁, 하나는 이 재판 속행, 국민서명운동 이것을 받아들여서 해야죠. 일단 장애투쟁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김민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민수 최고위원이 오늘 당선되고 나서 첫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권 유린에 가까운 정치 보복을 중단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그 정치 수사도 중단하기 바란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광장으로 나가야 한다. 광장으로 나가야 한다. 이재명 재판 속개, 법치의 회복,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반시장법 반대를 외치며 투쟁해야 한다. 광장에 당원이 있고 당원의 목소리가 있다. 그것에 답이 있다. 투쟁이 곧 혁신이며 살 길이다. 그래서 일단 투쟁을 하려면은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슨 거리에만 나가 있으라는 것은 아니고 원내외 투쟁을 같이 병행을 해야죠. 원내에서는 계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성도 하고 국회 로텐도에서 농성도 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야당 존재를 무시하겠다는 이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원내 투쟁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원외 투쟁에 장애 투쟁에 좀 더 총력을 쏟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특검 기간을 또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야당 탄압을 하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술책이죠. 자, 지방선거를 겨냥을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특검들도 전부 다 활동 기한 연장하겠다. 연장을 해라고 지금 민주당이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특검 안에서는 어제 더 이상 조사할 게 없다. 조사할 게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세 개의 특검을 지원을 하겠다고 TF를 구성을 해놨죠. 거기서 계속 특검 연장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검이 더 오래 끌어줘야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일종의 그 내란몰이를 막 밀어붙일 수가 있으니까. 지금 그 내란몰이 프레임으로 그 이재명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또 대선에서 내란몰이 프레임 가지고 이겼고 이제 본인의 그 정권 유지를 내란몰이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입법, 행정, 사법은 다 장악을 했으니까 지방 권력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무슨 부산에 가서 타운홀 미팅도 하고 또 호남에 가서 그때 나토 안 가고 나토 그 트럼프를 조기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토 안 가고 그 호남에 가서 타운홀 미팅을 했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왜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호남 먼저 갔을까? 그때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호남은 민주당 텃밭이죠. 그런데 거기 가서 처음으로 그 호남을 선택해서 가가지고 이재명이 이 무슨 뭐 그 공항 이전 문제 이를 그 현안들을 다 들어주고 공항 이전을 위해서 정부 그 기재부까지 들어가는 TF를 만들어주고 온 힘을 기울였죠. 그래서 그때는 이재명이 왜 저렇게까지 할까? 호남 어차피 자기들 땅인데 죄송합니다. 자기들 땅이라는 표현은 좀 강합니다. 어쨌든 자기들의 지지세가 강한 데인데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조국을 풀어주기 위해서 조국을 풀어줘야 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국을 안 풀어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까 조국은 풀어줘야 되고 뭐 조국하고 뭐 밀약이 있었든지 아니면은 그 좌파 단체의 압력을 못 견뎠든지 조국을 풀어줘야 되는데 조국을 풀어주고 나면은 호남에서는 양쪽이 패권 싸움을 벌이게 되죠. 지난번 총선 때 조국당이 이 정당 투표에서 호남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앞섰기 때문에 그 담양 군추선거도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이 호남에서 전투가 벌어져야 되니까 그때부터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지방선거용 무슨 타운홀 미팅을 호남에서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예, 말이 좀 겉으로 흘러갔는데 어쨌든 이재명은 당분간 이것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멈추게 되면은 이 본인의 강성 지지층들이 또 떨어져 나가면서 이 장악력이 약해지고 그러면은 지지율도 떨어지고 본인에게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계속 이걸 끌고 가려고 시도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 갔다 와서 뭐 내일 새벽에 입국을 한다는데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또 자아자찬을 하면서 사실 이번 회담이 소리만 있지 내용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나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뭉개고 가려고 이제 아마 귀국하자마자 여야 대표들을 초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에게도 우상호를 보내서 갔다 오면은 귀국을 하면은 초청을 하겠다. 용산에 초청을 하겠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되 1대1 영수회담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없이 어제 그 무한대 뭐 시간 정하지 말고 들어가서 이재명의 최근에 한 석 달 가까운 이 폭정, 정치 보복 그리고 좌파 성향 법안들 막 통과시키는 거, 거부권 행사 안 하는 거 이런 문제들 그리고 본인의 재판 중단 여기까지 다 따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